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목재, 금속, 플라스틱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그 종류나 용도 그리고 특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목재 가공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목재의 특성,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는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죠. 나무를 잘 가공한 것을 우리가 목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목재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주 쉽게 구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사용을 해왔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재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구하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만졌을 때 아주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원목으로 만든 가구는 인기가 좋고 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늬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나이테라는 아름다운 자연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늬를 보고 아주 매력적인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톱질이나 대패질이 쉬워서 가공하기가 쉬워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냄비의 손잡이나 그죠? 또 전기가 통과하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목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목재의 장점 5가지 꼭 잘 기억하도록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목재의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단점은 4가지가 있는데 우선 불에 타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금껏 남아있지 않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를 꼽는다면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불에 타기 쉽다. 그리고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원목에 오랫동안 물을 접촉을 시키게 되면 썩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이 썩기 쉬운 이유는 또 벌레, 해충에 의해서도 썩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재질이 고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뿌리에서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통로가 있고 또 벌레에 의해서 침입을 당한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뻗어나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나무의 재질은 쓸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다 고르다면 나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고르지 못한 이런 단점 가운데서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목재의 가격이 아주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4번째는 휘어지거나 갈라지는 변형이 생깁니다. 이 변형의 원인은 주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팽창을 했다가 언제요? 여름철에요. 여름철에는 문이 잘 닫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또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되어서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문이 잘 닫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수분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재의 단점을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선생님과 함께 목재의 장점, 단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목재는 이렇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공재를 만들어 사용한답니다. 가공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만 원목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단점도 보완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공재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재의 종류는 우리 교과서에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올 테니까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먼저 합판, 그리고 집성재, 그리고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부르는 MDF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파티클 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선생님하고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재 첫 번째 종류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합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판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자, 원목을 우선에 합판은요, 넓은 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판의 나뭇결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겹쳐서 접착제를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꾹 눌러 찍은 판, 이게 합판입니다. 합이란 것은 모으다 이 말이죠. 소리를 모으는 것을 합창이라고 하죠. 합창. 나무판을 모은 것을 합판이라고 합니다. 합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넓은 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 책상의 판 있죠?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아주 비싸겠죠. 그래서 나무를 잘게 벗겨서 이것은 넓은 판으로 겹쳐서 만들게 되면 저렴하게 이런 책상 판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 재질이 균일, 그렇죠?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책상, 의자, 가구, 건축 재료 등의 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합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합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판, 합판이죠. 자, 원목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원목을 이렇게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칼을 갖다 댑니다. 원목의 길이에 맞는 칼을 갖다 대면 나무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쭉 일정한 두께로 나무를 벗겨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판을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일정한 크기로 모읍니다. 모을 때는 반드시 나뭇결, 여기 나뭇결이죠. 나뭇결이 어떻습니까? 직각이 되죠. 그 다음 판과 함께 그 다음 판을 살펴보면 나뭇결이 서로 직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야만이 강도, 즉 강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3판 내지 5판, 7판 홀수겹으로 붙여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꾹 눌러 찍은 이게 바로 합판입니다. 합판. 아시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공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재는
집성제라고 합니다. 자, 집이란 것은 모은다. 집합, 모여라 이 말이죠. 모으다. 성, 이루다. 재료죠. 나무. 자, 나무를 모아서 붙여서 이루어진 재료. 이것을 바로 집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구, 물론 합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나무 조각을 서로 붙여서 만든 집성재로도 이런 옷장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나무 조각들입니다.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서 넓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집안의 벽면, 그 다음에 마루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정리된 설명. 목재의 나뭇결 방향이 평행하도록 나란하게 접착제로 붙여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것, 뒤틀림, 갈라짐을 막을 수 있고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실내 장식용, 건축 자재, 가구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집성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원목이죠. 자, 나무를 일단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 다음 이렇게 톱을 이용해서 일정한 너비 나란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요거를 용도에 맞게 이렇게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서로 나란하게 붙여 만든 것이 바로 집성재죠. 자, 이렇게 하면 어디 사용한다고요? 강당의 벽, 강당의 벽에 혹은 마루에 혹은 옷장,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집성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두 번째 가공재였고요. 이제 세 번째 가공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재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네요. 중밀도 섬유판. 영어로 MDF. 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자면, 설명하자면요. 이 중밀도 섬유판은 나무를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듭니다. 나무를 분쇄해서 아주 작은 가루로 밀가루 정도 되겠죠. 그 밀가루 정도의 아주 작은 분말로 만든 다음 이것을 접착제와 버물러서 열과 압력을 가해 꾹 눌러 찍은 판이에요. 꾹 눌러 찍은 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든 원료는 틀에 부어서 어떤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요. 장난감, 그다음 바이올린 몸체, 그다음 이런 우리 생활에 이 MDF로 만든 것이 아주 많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싱크대죠? 싱크대 있는 나무 이런 것들도 MDF로 만드는데 우리 교과서 설명을 볼까요? 자, 원목을 갈아서 가루 상태로 만든 목섬유를 접착제와 섞어 강한 힘과 압력, 그죠? 열을 가해서 편편하게 압축시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 재질이 강하죠? 그 다음에 가공하기 쉬워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복잡한 모양. 그 다음에 실내 장식, 문짝, 액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MDF가 사용이 됩니다. 중밀도 섬유판.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가공재 중밀도 섬유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밀도 섬유판은 실제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쓰이는 곳이 있죠. 천장의 가장자리 부분, 그죠? 그런 부분에 이런 중밀도 섬유판 MDF 이것이 사용됩니다. 자, 세 번째
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파티클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티클 보드는 네 번째 가공제인데 말 그대로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냐고요? 파트 부분이죠. 파티클 보드. 보드가 뭡니까? 판이죠, 판. 이거는 판. 이것은 부분, 조각, 파티클. 그래서 나무를 사용하고 난 다음 버려야 될 이런 나무들을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든 판을 바로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설명을 볼까요? 자, 사용하고 남은 목재를 작은 조각 파티클을 잘게 부순 후 접착제와 함께 강한 힘, 열, 아까 MDF도 마찬가지였죠. 그 MDF와 차이점은 MDF는 아주 작은 분말이고 이 파티클 보드는 작은 조각입니다. 좀 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재질이 고르며 소리를 흡수합니다. 즉 방음.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칸막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구나 칸막이, 실내 장식재 등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재활용의 의미도 있죠. 나무를 사용하다가 원목을 자투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작은 조각을 만들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면 바둑판이나 바둑판, 그 다음에 탁구 테이블, 글자가 잘 안 쓰지네요. 테이블, 그 다음에 방음벽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밀도 섬유판 MDF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파티클 보드 네 번째 가공제였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요렇게 자,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게 더 작은 분말을 이용한 중밀도 섬유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섬유판, 영어로 MDF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것은 좀 거칠죠, 입자가. 이것이 파티클 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말, 이것은 분말이고요. 이것은 조각.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두 개 다 마찬가지 방법이죠. 가공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재활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공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적인 것이 접착제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접착제. 자, 접착제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만약 이걸 태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옥신이라는 죽음의 가스, 다이옥신이라는 죽음의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목재 가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목재 가공제. 자, 잘 기억을 하죠? 합판, 집성제, MDF, 파티클 보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